총 19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조 원, 약 75% 되는 돈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 아니라요, 노점상, 또 부모가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까지 지원합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오후 회의를 통해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늘어납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빈곤층에겐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연 매출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했고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19조 5천억 원은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많습니다. 15조 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4조 5천억 원은 기존 세출을 조정해 충당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3월 말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 매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윤수 기자가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정부 예산과 기부금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상생연대 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일반 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법은 공포되고 3개월 뒤 시행되지만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에 시행되지만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또 다른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지금 당정이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걸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액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번 3차가 280만이었거든요. 당시 지원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등 280만 자영업자였습니다. 네. 이번에 신규 창업자와 법인 택시기사, 또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까지 200만 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지만 전 국민한테 지급할 때보다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게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더 많이,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일단 선별 지원의 얼개도 밝혔습니다. 예.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매출 감소 정도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타격이 큰 업장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를 해보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매출이 10% 이하로 줄면 100만 원, 50% 이하로 크게 줄면 6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석 달간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도 속도를 좀 내달라라고 주문을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은 이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규모도 늘고 또 네. 매출도 가늠을 해봐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세금을 내니까 납세 내역을 통해서 매출의 타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거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지자체를 동원해서 대상자를 파악한다고는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질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네. 매출 타격을 가늠해보는 걸 떠나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 과연 지원을 받는 게 맞느냐, 예. 이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짚어봤고요. 지금 당정 간의 기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더러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격한 말까지 썼잖아요. 네, 그런 반응이 오갔죠. 당정 협의 직전에 모두 발언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나왔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싸울 각오로 나가겠다. 각오, 예. 네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결국 어제 지원 대상과 규모에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걸 은근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에도 소위 이낙연 표를 붙이게 된 셈이죠. 네, 지금 1차 재난금 때도 있었던 비판인데 선거용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하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 반응 궁금한데요. 사실 국민의힘도 그런 점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피해 대상과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건 돈뿌리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4월 보궐선거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선거가 매우 의식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안건우 기자였습니다.